안녕하세요. 헤어 컬러 스킬업 1회차 강의 예습 이론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1회차는 명도와 베이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포스팅 자료에는 실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경험과 공부, 실전에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 맨 위에 보시면 명도 스케일 차트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모바 그 염색 차트에 있는 그 스케일 차트를 띄어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었을 때 그때 책에 서술하기 위해서 내용을 만들었었고요. 여기 보시면 모발색을 논할 때 헤어 디자이너 사이에서 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명도입니다. 모발의 명도는 모발의 밝기를 뜻하며 이 명도는 염색약을 바르기 전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밝은 머리에 염색을 한다는 뭐 법도 없고 또 무조건 어두운 머리에 염색을 한다는 법도 없지만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님들 모발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밝은 9레벨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탈색을 해서 한 15레벨로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염색을 처음 하셔서 4레벨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염색약을 사용을 하더라도 각각의 명도가 다르면은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일반 고객님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 내용을 아는데 막상 이거를 남에게 설명을 할 때 좀 더 머릿속에 이게 정립이 돼서 이 내용이 정립이 돼서 이것을 고객에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하려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을 만들 때에도 그랬고 강의를 했을 때도 그랬고 이 내용을 무조건 1회차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것도 이제 책에 수록된 내용들인데요. 7레벨, 10레벨, 13레벨, 15레벨, 18레벨, 20레벨. 그래서 이 제목이 명도 베이스에 따른 결과물. 그러니까 이때 책을 만들 때 그 호유라는 그 염색약을 사용을 해서 그 메인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었고요. 그 호유에서 그 차트에는 4레벨과 여기 보시면 20레벨 있죠. 여기 보시면 20레벨 있죠. 그러니까 흑모와 백모에만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는 그 차트라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상담할 때 기본적인 상담은 되지만 고객님들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차트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객님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보니 굉장히 상담하기도 편했고 예상 색상도 고객님이 미리 좀 알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이 가능했었고요. 염색을 하기 전 밑바탕색을 뜻하며, 그러니까 베이스, 명도 베이스를 염색하기 전 밑바탕색을 뜻하며 염색 결과물에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탕이 어떤 색일, 바탕이 어떤 색이던 간에 똑같은 염색약을 사용을 하더라도 색은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끝까지 이제 설명할 내용들은 다 이제 지금 이제 읽어드리는 그 단락의 내용을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베이스의 염색을 하냐에 따라서 같은 약을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명도별 체감 반사빛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해볼게요. 명도별 체감 반사빛이라고 해서 보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돼 있는데 요 1번부터 20번도 명도가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6번까지가 저명도고 13번까지가
중명도고 20번까지가 이제 고명도입니다. 그런데 이 명도마다, 이 각각의 숫자의 명도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반사빛 체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1레벨부터 한 뭐 3레벨, 4레벨까지는 짙은 흑적색이라고 되어 있죠. 흑색, 그러니까 어두운데 붉은빛이 느껴지는 거고, 4레벨부터 한 6레벨까지는 어두운 적갈색.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자연적인 우리 동양인 아시아인들의 자연색이 어두운 적갈색이라고 하죠. 빨갛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햇빛을 나오면 약간 붉은 빛이 나는 갈색.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7레벨, 8레벨, 여기는 이제 중명도죠. 어두운 주황색, 갈색. 그러니까 어둡긴 한데 갈색은 갈색이고 약간 주황색이 느낌이 난다. 그리고 9레벨, 10레벨은 주황색, 갈색. 그러니까 오렌지색 느낌이 나는 갈색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11레벨, 12레벨까지 황갈색이라 그러죠. 황색인데 약간 갈색이 나고 옅은 오렌지 옐로우가 살짝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13레벨, 14레벨은 밝은 황갈색이라고 할 수 있고, 15레벨은 뭐 우리는 노란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밝은 황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17레벨, 18레벨까지는 노란 황색, 뭐 영어로 하면 베이지틱하다고 해야 되고, 아니면 페일 옐로우, 밝은 노란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9레벨, 20레벨은 이제 옅은 백금색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백금발이라고 하죠. 탈색을 많이 하고 보색 샴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그래서 옅은 백금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또 이 단어는 사실 바꾸면 또 그 바꾼 만큼 또 이유가 있고 또 다 어울립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읽어보겠게요. 모발은 명도별로 밝기와 반사빛이 미세하게 다르며 이유는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의 양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많이들 아시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오렌지색까지, 그러니까 황갈색으로 보이는 색까지는, 여기 보시면 1번부터 한 13레벨 정도까지는 오렌지색이 살짝 느껴지죠. 이것은 유멜라닌이라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이제 거의 갖고 있는, 또는 붉은 색상이 느껴지는 짙은 색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멜라닌입니다. 유멜라닌. 그래서 조금 검정색을 좀 보이게 한다던가, 또는 굉장히 짙은 느낌을 나게 하는 거죠. 피부를 좀 어둡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유멜라닌이라고 하고, 이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 유럽계 서양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멜라닌인데, 이 멜라닌이 무조건 노랗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 시각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탈색을 하게 되면 이제 페어멜라닌만 남는 부분, 이제 그 명도가 한 15레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노란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그 탈색머리죠. 그래서 15레벨 고명도부터는 페어멜라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저명도는 유멜라닌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모발의 명도를 크게 세 단락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저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번부터 6번까지가 저명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도 1에서 6레벨까지는 저명도라고 합니다. 동양인 특유의 어두운 자연색과 검정색 또는 짙은 색으로 염색 후 표현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평균 4레벨이라고 하면 검정색을 하면은 1레벨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또는 짙은 흑갈색으로 염색을 하면 뭐 3번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약간 흑갈색으로 하게 되면 5번까지 살짝 밝아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새치 커버라든가 검정색을 염색을 했을 때 표현되는 색상, 아니면 우리 아시아인들의 자연 4레벨, 총 이 명도들을 바로 저명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중명도라고 되어 있죠.
명도 7번에서 13레벨까지를 중명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동양인의 자연 색상을 연모제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는 밝기를 뜻합니다. 염색약을 사용을 해서 충분히 밝게 할 수 있는 색상들인데, 꼭 13번까지 밝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13번이나 12번까지 염색약으로 밝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또는 염색약 도포량이라든가 방치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명도 7에서 9까지는 짙은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짙은 오렌지 브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갈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색인데, 짙은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할 수 있고, 명도 9번에서 11까지는 오렌지 브라운, 그냥 황갈색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도 12에서 13레벨은 밝은 오렌지 브라운, 그냥 밝은 황갈색이라고 또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렌지색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오렌지색 느낌이 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사실은 저는 오렌지색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갈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대중들이 대부분 오렌지색이 느껴진다, 또 외국인들도 오렌지색이 느껴진다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저는 좀 명칭을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면 갈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주황색 반사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명도는 유멜라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밝아도 노랗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명도입니다. 네, 노랗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중명도고, 유멜라닌의 그 지배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고명도. 고명도는 유멜라닌이 완벽히 표백된 노란색을 띠는 밝은 색들을 말하며, 유멜라닌이 다 표백이 됐고 이제 노란색을 띠는 페어멜라닌만 남았다는 뜻이죠. 페어멜라닌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란색이 눈에 띕니다. 이 페어멜라닌은 입자가 작고 모피질과 모수질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톤업이 느리게 진행됩니다. 탈색을 한번 하게 되면 빨리 밝아지는 게 눈에 빨리 띄는데, 이제 샴푸를 하고 두 번째 탈색을 했을 때는 더디게 진행이 되죠. 이 이유는 이 페어멜라닌이라는 이 멜라닌 자체가 입자도 굉장히 작은 데다가, 그리고 모수질, 모피질, 그러니까 모발 속이죠. 깊숙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톤업을 시키려면은, 표백을 시키려면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피질과 모수질, 모발 단백질이 손상이 됨으로써 이 멜라닌을 발견하고 이 멜라닌이 표백이 되는 시간이 좀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피나 모피질 겉에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멜라닌은 쉽게 표백이 되는 반면에 페어멜라닌은 표백이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탈색을 했을 때 쉽게 탈색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도 써놨는데, 모발 단백질이 손상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표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니까 모발이 손상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명도 14에서 15레벨까지는 탈색 1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표현됩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노란 느낌 있죠. 우리 1세대 아이돌 분들, 그분들이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보통 이 정도로 탈색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단무지색이라고도 약간 놀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탈색 한 번이면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도 16번부터 탈색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며,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멜라닌이 모발 깊숙이 자리하기 때문에 탈색이 느리다는 거죠. 느리게 진행되며 모발 손상이 급속화됩니다. 단백질이 상하면서 페어멜라닌이 표백이 되기 때문에 손상이 급속화되는 거죠. 모수질까지 분포되어 있는 소량의 페어멜라닌은 모수질까지 손상되어야 백근갈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탈색을 2회 이상 권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탈색 두 번으로도 백금발까지 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방치 시간이라든가 약을 닦아내고 다시 재도포 또는 덧방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죠. 그냥 발라놓고 놔두면은 저절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얼룩만 심해집니다.
예, 저도 예전에 탈색을 지금만큼 하지 못했을 때 그냥 방치만 했다가 얼룩이 더 심해져 갖고 염색이 안 이쁘게 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명도 체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질문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들은 제가 10년 전에 그 헤어 컬러 스킬업 트레이닝 카페라는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올렸던 내용을 요즘식으로 약간 수정을 해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시면은 이 내용 원래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 제가 개정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명도 체크 방법. 이제 질문과 답으로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거고요. 명도 체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발의 밝기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 자, 모발 스케일 차트.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동양인의 자연 모발은 평균 4레벨이지만 사람마다 멜라닌의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짙은 경우는 3레벨, 밝은 경우는 6레벨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 아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의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데, 여자 아이들 같은데 보시면은 이목구비가 조금 뚜렷하고 약간 백인과 혼혈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아빠가 백인이거나 엄마가 백인이거나 한 친구들인데 밝은 아시아인들의 자연 레벨 모발. 그래서 6레벨 이상의 황색계 멜라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아시아인이라면은 보통 4레벨의 자연모로 갔는데 한쪽이 백인이다. 그러면 멜라닌이 좀 옅게 가는 거죠. 붉은색이 덜 나고 약간 짙은 애쉬 브라운 느껴지는 이런 친구들이 많고요. 또 명도가 밝은 사람일수록 염색이 더 밝게 표현될 수 있으며 모발이 얇은 연모인 경우도 대부분 밝게 표현이 됩니다. 이 경우 혼혈인 분들도 다수이며 선천적으로 멜라닌이 옅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염색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밝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너 염색했니?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멜라닌이 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적색계 멜라닌보다는 황색계 멜라닌에 가까워서 더 밝아 보이는 경우죠. 뭐 억울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예쁜 색 느낌이 들어요. 자, 아래쪽 내려가면 보통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딱 모습이죠. 짙은 아시아인 자연 모발 레벨. 동아시아 동양계 4레벨이야 적색계 멜라닌이라고 했죠. 명도가 어두울수록 염색이 어둡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모발이지만은 굵은 각모이거나 파상모, 그러니까 반곱슬, 파상모를 갖은 분들도 어두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피부가 짙은 분들이 모발도 좀 짙은 편이고요. 굵기도 좀 더 굵고 곱슬기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베이스가 중요한 이유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거로 보면 베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죠. 아예 이 내용을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장이 될 수 있게끔. 자, 베이스가 중요한 이유. 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베이스가 중요한 것은 바로 결과물입니다. 같은 약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모발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사진도 제가 책을 만들었을 때 찍었던 이런 사진들이에요. 지금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때 그 호유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염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모발마다 각 베이스를 한 5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5개의 베이스를 준비해서 같은 염색약을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표현한 거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염색이 엄청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감각이. 그래서 사진 보시면 바이올렛 애쉬 바이올렛 청보라색이죠. 짙은
바이올렛 애쉬 연모제로 7레벨에 했을 때, 10레벨, 13레벨에 했을 때, 15레벨에 했을 때, 18레벨에 했을 때 결과물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옐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베이스가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더 잘 나온다. 뭐 그런 거죠. 하나 예로 들자면은 15레벨은 노란색 띠는 페어멜라닌이잖아요. 또 18레벨도 페어멜라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옐로우로 하면 색이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13레벨, 10레벨, 7레벨은 적색이라는 그 오렌지색이라는 유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옐로우로 염색을 해도 15레벨, 18레벨과 다르게 옐로우, 노란색이 좀 덜 느껴지는 거죠. 물론 표현됩니다만 탈색된 모바라고는 비교가 좀 어렵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모발 속에 남은 유멜라닌, 페어멜라닌의 잔류량에 따라 인공 염료와의 혼색감. 그러니까 모발 바탕에 있는 멜라닌의 색과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염색약을 도포했을 때 이 염색약의 색감이 혼합된다는 얘기예요. 혼합돼서 보인다. 그래서 혼색감이라고 썼고요. 혼색감은 틀릴 수밖에 없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하나 일례로 볼게요. 레드 오렌지라고 있죠? 여기 레드 오렌지라고 있죠? 근데 레드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13레벨, 10레벨, 7레벨 여기까지 유멜라닌이 있다고 했잖아요. 염색을 하게 되면 다른 색상들보다는 좀 밝게 나 보일 거예요. 다른 색상들보다는 조금 더 밝게 보일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자체에 붉은 느낌이 나는 오렌지 느낌이 나는 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레드 오렌지로 염색했을 때 시각적으로는 더 잘 보이는 거죠. 짙어 보이지 않고 색이 좀 더 선명해 보이고 이 모발 양이 되게 작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10레벨의 레드 오렌지라도 생각보다 밝아 보여요. 15레벨, 18레벨은 무조건 일단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워낙에 바탕이 밝고 그 바탕이 밝기 때문에 레드 오렌지의 색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모노그레이, 모노톤, 회색, 그리고 매트, 올리브, 뭐 카키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색상들을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색상 대비 충분한 표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하는 색상과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알지만 이 내용을 이제 고객님이나 이제 또 후배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감각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첫 교육은 무조건 강조를 엄청 합니다. 다음은 탈색 횟수에 따른 모발 색 변화. 자, 다시 보시면 탈색 횟수에 따른 모발 색 변화는 자 여기 보시면 염색 탈색 톤업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톤업표는 이제 제가 헤어 컬러 스킬업 책에 이 내용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탈색약을 했을 때 여기는 6회차라고 써 있는데 6회차 했을 때 18.5레벨까지 밝아져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제가 이제 약간 고지식한 상태에서 저만의 그 생각이 있을 때 만들었던 거라 오늘 설명드리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거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탈색약과 산화제를 어떻게 섞었을 때 얼마만큼 밝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탈색약과 산화제 1.5%를 섞었을 때는 한 4레벨 정도 되고 12%는 지금 불법인데 어쨌든 이때 어떻게 구해서 그냥 만들었었던 건데 탈색약과 9%를 사용했을 때 10.5레벨까지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또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다시 들어가서 그렇다면 모발의 명도 베이스는 얼마만큼의 표백을 하여야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명도 및 낮은 연모제는 염색약을 사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 고명도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낮은 연모제가 아니고요. 낮은 저명도, 낮은 저명도에다 이제 염색약을 사용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 명도들이 저명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패스하고
탈색약으로 표현 가능한 명도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거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15레벨은 최소 탈색이래. 아까도 14나 15레벨은 탈색 한 번이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노란 탈색 모발이고요. 탈색 횟수는 보통 건강모난 4레벨, 자연 4레벨은 한 1회 정도면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좀 강모, 좀 어둡고 탈색이 좀 잘 안 되는 경우, 저명도 모발은 1.5에서 2회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회보다 1회에서 좀 시간 방치를 더 둔다던가, 아니면 그 탈색약의 그 양을, 용량을 좀 더 많이 도포하면은 또 탈색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멜라닌 반사빛, 우리 눈에 보이는 반사빛은 짙은 노란색. 그리고 주 분포 위치, 멜라닌이 있는 그 모발의 위치는 모피질의 80% 정도가 있다. 모피질, 그러니까 모표피보다는 모피질 속에 80%의 페어멜라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숫자는 제가 그냥 제 감으로 한 거지 정확하게 이거 그 페어멜라닌을 정확히 현미경으로 보고 여기가 몇 퍼센트 있구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느끼고 경험해본 결과 모피질의 80%가 처음에는 존재하고 있다. 15레벨까지 탈색한 모발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발 손상 정도는 중에서 상. 그러니까 보통보다 좀 더 상에 있다. 근데 특징은 퍼머넨트 웨이브, 그러니까 웨이브 펌이나 스트레이트는 가능하다. 때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펌을 많이 하고 탈색한 분들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스트레이트는 웬만하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항상 하고요. 대신 비비드한 파스텔 컬러 는 파스텔 컬러 표현은 어렵다. 왜냐면 노란색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강해서 이 노란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면 붉은색이라든가 굉장히 강렬한 색상 외에는 잘 표현이 안 돼요. 보색 중화가 이루어져서 다른 색이 나옵니다. 짙은 노란색을 띠는 페어멜라닌이 반사빛이며 이 멜라닌 모두 표백되고 모피질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멜라닌입니다. 최소 탈색 1회 시 표현이 가능합니다. 탈색 한 번이면 15레벨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18레벨은 최소 탈색 2회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3회 이상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4회까지도 해야 되고요. 여기도 설명을 해볼게요. 18레벨 탈색 횟수는 보통 건강모 자연사 레벨은 2회에서 3회, 굵은 강모 저명도 모발은 3회에서 4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보통 건강모의 자연사 레벨인데 펌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모발은 색은 좀 어두워요. 4레벨 정도요. 이런 경우는 뭐 탈색 2번 했더니 갑자기 뭐 백금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발 손상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멜라닌 반사빛은 밝은 블론드, 예, 블론드죠. 뭐 노란색이지만은 노란색보다는 좀 밝고 아이보리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발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약간 노란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주 분포 위치 멜라닌의 양은 모수질의 10에서 20%, 18레벨까지 탈색이 되면 모수질 속에 페어멜라닌이 10에서 20%까지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발이 많이 손상이 되고 멜라닌은 표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발 손상 정도는 극상, 정상 기능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데기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스타일링은 낼 수 있는데 퍼머나 이제 스트레이트는 불가능하다. 뭐 스트레이트는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안쪽에 단백질이 다 빠져서 아무리 편해도 다시 아마 곱슬로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징, 비비드한 파스텔 컬러인 백금발 표현 가능. 사실상 멜라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한 색은 다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백모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15레벨부터 17레벨까지는 탈색이 더디게 표백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모피질 깊숙이 자리 잡은 소량의 페어멜라닌 때문입니다. 모피질이 손상되어 가면서 멜라닌도 조금씩 표백되어 가는데 유멜라닌과 다르게 천천히 표백이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한 거죠. 탈색약 조제의 차이에 따라서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탈색약을 산화제 양을 좀 줄이고 일제 양을 늘리게 되면 좀 퍽퍽하게 조제는 되는데 탈색이 엄청 잘 돼요. 네?
손상의 속도도 빠르게 진행돼요. 손상 방지가 어렵습니다. 탈색할 때 혼합형약이라든가 탈색약을 바르고 나서 뭐 뿌려주는 것들 있잖아요. 폴리펩타이드라든가 또 버퍼, pH 밸런스 이런 제품들 뿌리면 손상을 좀 방지해 줄 수가 있는데 탈색이 너무 잘 되고 속도가 빠르다 보면 손상 방지할 틈이 없는 거죠. 이미 하기 전 그 케어 방지를 위해서 케어 제품을 뿌리기 전에 이미 다 엄청난 손상이 오는 거죠. 탈색이 천천히 진행될수록 손상 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천천히 진행될수록 뭐 손상을 방지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좋은 제품들을 좀 과감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20레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흰색 백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염색 차트 보시게 되면 완전 백색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처럼 완전한 백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자, 탈색 횟수는 4회에서 5회. 보통 건강 뭐 4회에서 5회인데 좀 잘하시는 분들은 뭐 탈색 2번 해도 이거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비교적 그냥 적당히 안전한 선에서 기준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붉은 강모, 저명도 모발은 5회 이상. 예전에는 책을 만들 때는 10회 이상이라고 제가 10회까지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이게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발 손상 정도는 극상이죠. 아주 상했다. 특징은 모발이 끊어짐, 유지가 불가능, 엉키고 붙어버림. 그러니까 모발이 물만 닿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옥수수 수염처럼 허늘허늘한데 물만 닿거나 손으로 당기면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게 바로 20레벨입니다. 진짜 백모를 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다 빛만 닿아도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클리닉 효과도 못 보고 컬러링이 가능한데 끊어져 버리죠. 완벽한 백모의 색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처럼 자연 백발 있죠. 완벽한 백모의 색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만 모수질 속 소량의 멜라닌이 존재하기에 모수질까지 손상될 경우 모발은 옥수수 수염 고무줄처럼 늘어져 샴푸와 동시에 떨어져 나갑니다. 살짝 상아색까지 탈색이 되면 20레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모발은 옥수수 수염처럼 하늘하늘거리며 빠져나온 그 모발 속에서 빠져나온 지질 단백질 있죠. 지질 성분과 엉켜서 붙어버리게 되어 빗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끈적끈적한다던가 말렸는데 머리카락끼리 엉켜 있죠. 그거는 모발 속에 있는 지질 성분이 어떻게 보면 풀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붙어버리는 건데 이미 이제 그 붙은 머리를 만약에 푸른다던가 빗질을 해놓게 되면은 그 머리는 떨어져 나오는 거죠. 명도별 잘 표현되는 색상들 위에서 설명했던 멜라닌 차이에 따라 잘 표현되는 색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명도에 잘 표현되는 색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저명도 레벨인데 1레벨은 뭐 되는 색이 없죠. 블랙밖에 없죠. 1레벨까지는 이제 자연적인 색상보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인을 기준으로 하면 자연적인 색상보다는 검정 염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염색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만든 거고요. 2레벨, 3레벨, 4레벨까지는 보면 다크 바이올렛 계열, 그러니까 짙은 난색들은 잘 표현되고 마찬가지로 블루 블랙도 잘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다크 레드 바이올렛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어두운, 그런데 약간 붉긴 한데 보라색도 약간 느낌이 나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레벨, 5레벨, 6레벨도 마찬가지로 유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카키 브라운이라든가 골드 계열이라든가 바이올렛 계열을 염색을 하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붉은 갈색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4, 5, 6레벨도 붉은색이 더 잘 나온다. 물론 한색 계열이죠. 매트나 올리브, 애쉬를 사용을 해도 염색은 표현이 되는데 붉은 느낌은 조금 덜 날 뿐이지 짙은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인데요. 낮에 실컷 일하고 밤에 이걸 하느라 너무 피곤해 죽겠네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이 영상 보시는 또는 들으시는 우리 동료분들, 선후배님들
다 지금 피곤한데 이거 귀에다가 에어팟 끼고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중명도에 잘 표현되는 색상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중명도 여기 보시면 7번, 9번, 10번까지 7번, 9번, 10번도 유멜라닌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붉은 계열의 색상들이 굉장히 잘 표현돼요. 그런데 한색 계열, 여기 보시면 골드라든가 황갈색 이런 색들, 그러니까 애초에 유멜라닌이 많기 때문에 붉은색, 오렌지색을 피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고요. 10레벨, 12레벨, 11레벨 이 세 가지 레벨도 마찬가지로 유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오렌지 계열, 또 구리 계열, 그냥 일반 브라운 계열 이런 색상들이 염색이 잘 되긴 엄청 잘 돼요. 그런데 한색 계열 있죠? 여기 보시면 어두운 카키, 짙은 애쉬, 어두운 카키, 황갈색, 골드 한색 계열, 차가운 색상으로 염색을 해도 표현됩니다. 붉은색은 충분히 중화가 되는데 그래도 탈색을 많이 한 모발에 비하면 덜 이쁘죠. 여기만 봐도 같은 중명도에만 봐도 13레벨에 한 것과 11레벨에 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12레벨에 한 것도 차이가 좀 납니다. 멜라닌 양 차이입니다. 유멜라닌의 영향으로 인해 오렌지 레드 계열이 잘 표현되지만 명도가 높은 12에서 13레벨은 한색 계열의 애쉬 브라운, 매트 브라운 색도 잘 표현됩니다. 하지만 멜라닌 중화로 인해 보호색 색상화되어 표현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아무리 중명도고 밝다고 해도 한색 계열의 염색약을 사용을 하면 보호색 중화가 돼서 그 특유의 색이 좀 덜 보인다, 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고명도. 고명도에 잘 표현되는 색상.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염색 그렇게 많이 잘 못했을 때 탈색 한 번을 하고 이 라벤더 계열의 또는 이런 애쉬색을 염색을 해서 이제 이 색이 나오겠구나 착각을 하고 염색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잘 염색 기술이 별로 없었을 때. 그 이유는 뭐냐? 이 멜라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거든요. 바탕에 대한 그것도 없었고 그냥 탈색 한 번 하고 염색하면 이 색이 나올 거야. 근데 안 나오거나 어렵다는 거는 알면서도 애써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애쉬를 하던 뭐 보라색 계열을 하던 카키색을 하던 일단 탈색이 안 된 모발에 하면은 그냥 갈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 15, 16, 17레벨, 16레벨까지는 페어멜라닌이 비교적 건강합니다. 그래서 카키 계열이라든가 옐로우 계열, 라임 계열, 이 라임이 뭐냐면은 레몬색, 설익은 레몬 그런 색상들로 염색을 했을 때 색이 어느 정도 잘 나오긴 하지만은 굉장히 비비드하게나 또는 파스텔하게 나오진 않고요. 약간 브라운 계열에 많이 가깝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라벤더색처럼 이게 연보라색 없죠. 네, 멜라닌 때문에 중화가 돼버려 갖고 그냥 베이지색으로 나와요. 짙은 베이지. 그래서 14, 15, 16레벨은 탈색 1에서 2회 정도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잘 나온다. 어쨌든 탈색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17레벨, 18레벨 탈색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옅은 핑크색도 염색이 되고 약간 베이지틱한 보라색으로 노란색이 중화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색들도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모래색, 이제 모래색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일본 약 중에서 네이키드 샌드라는 색이 있는데 그 약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모래빛이 나는 그런 이제 베이지 색이 나와요. 근데 17레벨 정도 탈색이 돼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레벨 정도 18레벨 또한 여기 보시면 보라색, 옅은 보라색 나오죠. 그리고 애쉬, 블루 애쉬, 그리고 옅은 라임색, 옐로우 다 잘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짙은 베이지, 헤이즐넛 같은 이제 뭐 그런 보라색 계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19레벨도 그렇고 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색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표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모다바를 하나하나 염색을 해보면서 만들어 보면서 했는데 정말 좀 신기했던 게 탈색이 잘 될수록 무조건 색이 잘 나온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도 설명되지만 실제로 해봤을 때 그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탈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밝고 비비드하고 선명한 색을 내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이론 내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페어 멜라닌은 양에 따라 파스텔한 비비드 컬러가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6레벨까지는 여기 16레벨까지는 페어 멜라닌의 영향이 커서 색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노랗단 얘기예요. 그래서 페어 멜라닌의 영향이 커서 색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17레벨부터는 비교적 파스텔한 색상도 잘 표현됩니다. 17레벨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레벨부터는 파스텔한 색상이 이제 조금씩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8레벨부터는 거의 다 잘 나오고요. 19레벨, 20레벨 마찬가지고요. 명도 베이스에 따른 다양한 색 표현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숙지만 하신다면 헤어 컬러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거 영상을 보거나 이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고객들한테 설명하기까지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립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들을 진짜 좀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블로그를 다시 개정을 하면서 너무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잘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쨌든 1회차 예습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제 1회차에 교육 내용 중에 보색이라는 것도 있고 뿌리 염색도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 염색이라든가 이제 보색에 대해서는 이제 실기 수업 때 설명을 하겠지만 뿌리 염색은 제가 아마 실기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받는 선후배님들 다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하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보색에 관한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도 그 보색 내용이 있는데 그 보색 내용은 그 수업하는 날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카톡으로 좀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 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2회차 현장 헤어 컬러 보색 색상환 여기 바로 밑에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 헤어 컬러 보색 색상환 2-2 뭐 이렇게 써 있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셔야 되고 카페에도 제가 강의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잘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회차, 3회차 교육도 미리 예습하시면 좋습니다. 이해하면 재미있는 헤어 컬러 스킬업 닥터고저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